이 하도낙스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데 그건 뭐 크게 제 주관적인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중국 사회에 있었던 그 신화적 사실을 우리는 당군 신화를 우리가 당군 신화를 믿지만 우리가 곰새끼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곰에서 놓았군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또 그거는 그것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도 중국에 갖고 있는 복희나 이런 신화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신화에서 어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신화적 사실로서 한번 보는 건 어떨까? 그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그것이 신화적 물론 이제 어떤 신화적인 신화적이라는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내려오던 일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건데 그 정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회장님 말씀에도 동의가 되고 또 권사님 말씀에도 동의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다 동의가 되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결국 수로 상수학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던학서가 그걸 가지고 천지를 설명하고 또 계절을 설명하고 뭐 다 설명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이를 보는 것이 대단히 재밌는 결국은 몇 개의 학파들이 또 설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역사에서는 결국은 누가 그거를 잡고 누가 대세를 잡고 누가 정서를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다 이런 거는 좀 아닌다. 당연히 그렇게 이것이 완벽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사람들이 통해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냐 이것들은 굉장히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아는 건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같은 거라고 맞추려다 보니 어떤 건 또 해석이 되고 어떤 건 해석이 안 되니 그게 사실은 중국 그거를 정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는 완벽하기를 원해서 근데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그 차이를 보려면 이걸 다 알아야지 차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긴 그렇지. 한데 다 어려운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차이를 알려면 완전히 섭렵을 해야죠. 예, 예, 예. 지금 단장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옥재호 씨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주사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사실 그 정답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역학 개몽에도 계속 옥재호 씨를 이 역학 개몽에서 놓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장도, 역학 개몽에서 계속 옥재호 씨의 그 주장을 계속 인용을 하거든요. 그 주자도. 그러면 상당히 옥재호 씨의 어떤 것도 나름대로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 대전에도 또 내용을 넣은 거고 단장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일설에 우리가 매달릴 수가 없는 게 그럼 두 개 중에 우리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각자 이제 보는 관점에서 시사 선택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제 정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빠져. 저는 아이가 한번 뭐 제 말에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실들을 일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화라 그러죠. 물론 신화도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그 오디세이가 사실로 이제 밝혀지고 잠깐만 토로에 그 이제 그건 진행상 한번 뭐 예, 다 설명 지금 좀 빨리 주제 정하고 수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다 그래서 저는 설명하면 한번 지금 그 신화적인 거를 물론 이게 신화적이냐 아니냐는 거는 그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시대에 해석할 것인가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신화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뭐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게 먼저 번에도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이 주역에서 갖는 좀 개괄적 의미들을 가지고 한번 가감 없는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저같이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한 거긴 해요. 주워 듣고 싶은 이제 이제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걸 토론하려면 그걸 다 꿰뚫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서 꿰뚫지 않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 토론 주제로서는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이런 초심자 입장에 되게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하도낙서의 차별성 그리고 네, 하도낙서가 주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권선이가 신화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네. 그런 제장 그거는 조금 그 그거는 약간 입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빼시죠 뭐. 신화를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신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언어의 표현인 건데,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정리돼 가면서 온 것들인데, 아예 근거가 없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신화란 언어 자체에 얽매이는 건 좀, 뭐, 굳이 이렇게 언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예. 제 거는 빼시죠 뭐. 금방 우리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고도 충분히 뭐 포습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뭐 조금씩 곁다리 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사실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도낙서의 차별성 및 주역과 일상생활에서 활용 네. 이렇게 정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하도낙서가 주역에서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네. 주역에서 우리 개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이 왜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도도 있고 낙서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수권에서는 하도낙서를 설명하면서도 이건 다 같은 거다라는 걸로 계속 일관되게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같은 거다. 그리고 그것이 주역을 설명하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도낙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같네요. 그거 한번 이야기 다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일단은 그 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뭐좀 해봅시다. 네네. 그러시죠. 뭐. 그래. 주제를 그리고 잘 정하셨네. 예. 자 그러면은 또 혹시 이 부분에서 뭐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뭐 또 혹시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토요일 날 모임이 있을 때는 그때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했을걸요, 아마. 아니 수업은 한다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랬나요? 네, 지난번에도 했고. 안 그러면 뭐 하시죠. 아니, 자연재해 쓸 나는 때도 또 했으면 그렇게 좋겠어. 아닌가. 그때 어떤 맞아요. 생각이 부담이 근데 된다, 뭐 수요일에 줄이자 이랬던 것 공휴일이 같지 겹쳤을 않은가. 때는 쉬었어요. 수요일에. 예. 공휴일일 때는 뭐, 쉬었고. 뭐, 수업하는 건 좋죠. 뭐. 예. 맞아요. 예.
공부를 해야지 얻어가야 하기 학생들이. 때문에. 자, 우리 이경원 선생도 들어와 계시네. 예, 예. 자, 그러면 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나가냐면요. 그 쌍호씨 부분인데 그 단행본은 150쪽. 단행본 150쪽이고 그 주역 원본으로서 61쪽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호씨가 말하기를 하도와 낙서는 모두 목수이다. 목의 숫자다. 목의 숫자가 뭐죠? 38목이죠. 3하고 8. 이제 그걸 얘기하는 38목으로서 동쪽에 서 있다. 동쪽에 거한다. 복희가 획계, 궤를 그음에 있어서 아래서부터 위로 긋잖아요. 그죠? 그냥 피라미드도 1층부터 쌓고 건물도 1층부터 2층, 3층 올라가잖아요. 아래로서부터 위로, 여튼 아래로부터 상은 이제 동사죠. 올라간다. 아래로부터, 자는 어디부터인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니. 그래서 한이 토가 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상이 동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 즉, 목지작은 나무로 따지면은 뿌리서부터 뿌리, 줄기,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가지로 가고 또 근간이라고 그래요. 그 줄기서부터 가지. 그러니까 뿌리서부터 근간, 그러니까 줄기로 가고 줄기서부터 가지로 가는 것과 같다. 그 세 번 그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성괴, 건괴, 곤괴 이런 거는 세 번 긋잖아요. 세 번 긋어서 만들어진 거. 삼획을 긋는다고 하는 거는 목지 생수 38목에 3에 해당이 되고 그 괴가 8개가 나와서 그 8개가 나오잖아. 그 괴가 8이 된다고 하는 거는 목의 성수가 돼. 38목이 이런 의미가 있대요. 기가 막히죠. 38목의 3은 그 세 번 획을 그은 거고 8은 8괴를 의미하는 거다. 중괴 8864 그 대성괴를 말하죠. 대성괴가 되는 것도 역시 그 세 개를 여기서 양은 동사입니다. 그거를 겹쳐서 두 번 거듭하여서 8 곱하기 8에서 8 곱하기 8이 되는 것이니 그 38의 목수가 크게 갖춘 다음에 64개가 모두 갖춰지는 거예요. 다 갖춰지는 것이니 1육수, 27화, 4구금, 50토는 모두 포라 그 가운데를 중을 포라 이렇게 포위해서 싸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거는 봄이 봄이라고 하면은 그 추나 추동의 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추나 추동을 합쳐서 다 봄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추나 추동은 시작이기 때문에 추나 추동을 합쳐서 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인의예지다. 그러면 인의예지가 있는데 인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인의예지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인의예지를 포함해서 다 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 인의예지를 다 포함한 것, 인의예지를 포함한 것과 하고 원형이정, 주역에 보면 건께는 원형 이정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원형 이정을 추나 추동 가지고 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형 이정 4분의 1씩 원형 이정의 원일 수도 있고요. 원의를 포함해서 다 원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거가 같으니 대제라 여기가 크도다 주역이여 그것이 매우 지극하도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우선은 없습니다. 38목 기가 막히게 없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배울 건 있네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어떤 걸 하는 그 뭐라 해야 되면 어쨌든 이 찾아내는 이런 건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이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는 절묘하게 맞네. 대단한 거지.
이런 걸 자꾸.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하도낙서 열심히 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요. 예? 아니 아까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문장에 또 제 생각이 문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주제에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다들 안 계신데 예, 그 이번 사담의 주제에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그 차별성과 하도낙서의 차별성과 인사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교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다 잘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64개가 있고 별도로 그 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수하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역에 그 이제 소성계가 있어서 그 상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 괴에서는 상속이 표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성과 유사성에 대해서 자담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각 개에서 하도낙서의 의미를 조금 더 뽑아내면 어떨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먼 과거의 그 신화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또 미래 얘기도 뭐 원장이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뭐 정역도 있겠지만 현재 지역 64기를 공부하면서 하도낙서의 의미를 거기서 뽑아내려면 그 상수학의 의미에 있어서 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수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제가 아주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수의 의미도 분명히 그 배 하나에 다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나요? 지금 하도낙서가 사실은 수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사실은. 네. 수를 공부하는 데는 하도낙서밖에 없거든요. 하도낙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수학 할 때 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도낙서거든요. 이렇게 그걸 그 수를 배를 공부하는 데서 연결해서 찾아간다는 거는 그럼 뭐 어떤 건가요? 그 하도낙서의 수를 가지고 괴에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수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초로 점을 치는 그 수의 연관성을 볼 수 있긴 하는데 괴에서 볼 수 있는 그 수는 어떤 건가요? 그 한 선생님이 아주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 개해석을 할 때 하도낙스를 어떻게 적용해 하는지 아니면 또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 사실 저도 그런 업무를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게 너무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여가지고 64개를 보면서 과연 할까 진짜 그건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누가 어느 분 한 분이 발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이거는 획기적인 어떤 자담이 되겠죠. 굉장히 저는 뭐 그 공감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64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도낙스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또 하도낙스를 어떻게 근거로 해서 할 것이 해석이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그러므로 해서 하도낙스의 어떤 그 효용성이나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64개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건 어머니네. 아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규 교수님 얼굴이 나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를 가지고 개를 표현하는 설명도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제 연결고리까지는 저도 뭐 저는 괴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래서 잘 모르겠으나 지금 수를 표현하면서 수가 어떻게 괴에 연결되는가까지도 지금 설명이 다 나오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다만 뭐냐면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뭐 생수와 성수 얘기도 그렇지만 9냐 10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그, 그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자꾸 이 주역을 갖다가 이제 점을 치는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해서 나누는 거라고 이제 세상이 일어나는 이 분별들을 그 가지수와 다 대가지 소가지로 해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나눠놓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근간들을 상과 수로 놓든지 뭐 하여튼 놔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기본적인 주춧돌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숫자도 결국 거기서 지금 화도낙서에서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저는 그 이해는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한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숫자들에 대한 조합들을 구체적으로 개와 연결시키는 것들은 뭐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하면 더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건 충분히 뭐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하도 낙서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괴로 연결되는 것들은 당연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예, 이제 하도 낙서를 먼저 정리하고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예, 예. 지금 우리 하도낙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한쌤 말씀은 장기 과제입니다, 사실. 예, 한번 들여다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말하기를 여기서 대전이라는 거는요, 개사전을 말합니다. 개사전에 있는 문장으로서 살펴볼 것 같으면 상지는 이제 뭐 살핀다 이런 얘기죠. 하도와 낙서는 대개 모두 성인이 취하여서 팔계로 삼은 것이고, 그러니까 팔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도 낙서를 봐서 팔계를 쓴 것이고, 홍범구주도 역시 아우러서 같이 나온 것이다. 홍범구주도 여기서 똑같이 나온 것이다. 하도 낙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 상으로, 자, 이제 벌써 상과 수는 벌써 상이 나오잖아요. 그 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하도 낙서를 봤을 때 그 상을 봤더니 가운데를 비운다는 거. 50토. 50토를 비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여기 되는 거. 가운데를 비우는 것이 여기 되는 것이고, 가운데를 채우는 거는 그것은 바로 홍범구조가 되는 거죠. 자, 비웠다면은 그래서 이게 8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가운데를 비웠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하면은 그 4개에서 8개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를 채웠다는 것은 홍범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는, 즉 8개가 되는 거는 이미 전단 앞 단계에서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이미 다 갖춰진 것이고, 홍범구조가 된 까닭은, 즉 하도에 홍범구조의 상이 간이 있다. 또 낙서에는 오행의 여기는 또 수가 나오죠. 오행의 수로 유가 속이는 수가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건 다 믿어야 되는 것이니, 공은 이제 아마도 이게 두렵건대 아마 겸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득이하게 그 위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이제 응용서나 점서 이런 거, 위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하도낙서나 이런 것이 이제 위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위서에서 나니까 웃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불투명하니까 무시하자 하지 말고 잘 봐라 하도낙서를. 보통 이게 처음에 삐따에 보면 이게 더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위서에서 나왔다고 깜보지 말아라.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특히 이서가 아마 주역 참동계 나 많이 도교계통에 그걸 이야기한다고 봐야겠죠. 도교계통. 그러니까 유학 쪽에서 보면은 좀 정통이 좀 떨어지는 걸 보는. 여기서 결국은 이게 하도낙서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서 그러니까 도교계통이나 아니면은 주역 참동이나 이는 역주 그 정통 유학에서 벗어나 있는 책들에서 놓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기도. 그럼 요거 위서에 대해서 잠깐 여기 정리된 게 있으니까 한번 있나요? 읽고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여기 한 분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한 위서는 빌융 화복을 주술적으로 예언한 책으로 중국에서 경전 해석에 가탁해서 신비적인 예언을 한 책이다. 위는 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서를 부연 해설한 것이다. 미래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암시한 책을 참서라고 하며 위서와 합하여 참위서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경서는 기본과 원칙을 세운 책이고 위서는 이를 일반 백성에게 변형하여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또 혹시 또 이 문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넘어가시죠. 잘 정리돼 있네요. 네, 자, 그럼 통과합니다. 네. 자, 이런 데서 아까도 했던 상과 수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래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상수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역을 지음에 있어서 그 교묘한 거를 말할 수가 없다. 난 대단하다. 역을 참, 그, 미묘한 뜻이 그 안에 다 있다. 태양의 수는 9가 되고요. 소음의 수는 8. 이건 많이 해왔던 거죠. 소양의 수는 7이고 태음의 수는 6이니 처음부터 그 수가 여기서 여하 임지 나오죠. 임지는 이와 같이 이란 수거고요. 임지는 여하는 어떻게 이와 같이 숫자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태양이 9고 소음이 8이라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고 왜 몰라? 다 설명하려고 미리 까는 얘기죠.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태양이 1에 있으니까 10 빼기 1 하면은 9가 되잖아요. 재료 본실 10에서 1을 빼니까 그거는 9개가 9가 되는 것이고 소음에 2의 자리에 있으니 본신 재료 본실 10에서 2를 빼니까 8이 되는 것이고 소양이 3에 있으니 재료 본실 또 10에서 3을 빼니까 7이 되는 것이고 태음이 4에 있으니까 10 빼기 4하니까 곧 6이 되는 것이니라. 그런 것을 잊었다는 게 그곳을 고래 옛날서부터 도불중유 인유 사람이 그 일찍이 그것을 다 보지를 못했더라. 자, 이런 이치가 있으니 이걸 잘 몰랐더라 사람들이. 이제 낙서 설명이지 이거는. 이제 질문하기를 선생이 노양, 소양, 노음은 재료 본질 그 자체를 10에서 그걸 빼면은 그 1, 2, 3, 4가 재료 그 본신에서 1, 2, 3, 4를 뺄 것 같으면은 곧 10에서 1, 2, 3, 4 빼면 그 98, 76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계몽전 주자가 쓴 계몽전의를 보건대 양진 음태설 이거 전에 설명했었죠.
양은 점점 커 나가려고 하고 음은 물러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죠? 양진 음태설도 야시 여차니까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이때의 타는 저타자입니다. 정관사 덕격이에요. 진퇴하는 것도 진퇴설, 양진 음태설 나가고 물러가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거지. 같은 것이니 사람이 강주교하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교는 가르치고 하여금 교자일 때는 억지로 하여금 그렇게 진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10이라는 것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이 크게 대단하게 분명한 것과 같고 만약 이때 이제 약하면 영어로 if거든요. 만약 15라는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9는 곧 6과 9 플러스 6 하면 15가 되는 것이고 7은 곧 7 플러스 8 하면 15가 되는 것이니 효도 그걸 분명히 아는 거에 있어서 그러한 물사가 야오 측그 그거는 좋은 연극거리 그러니까 좋은 규칙이 되더라.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가 나요. 일단 양진 테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10에서 1, 2, 3, 4 빼니까 6, 7, 8, 9가 나온다. 그리고 6, 7, 8, 9는 합치면 15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실 말씀. 없습니다. 통과? 책도 없습니다. 네, 네. 네. 통과합니다. 자, 이제 질문하기를 하도에 있는 이러한 숫자를 잘 보고 하도에 있는 숫자를 잘 보니까 그 억지로 그거를 땡긴 거 아니야. 억지로 정한 건 아닙니까? 하도에 있는 숫자가 억지로 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때는 말하기를 천수와 천지는 하늘과 땅은 다만 설명할 수가 없으니 하늘과 땅 직접 우리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 처하건대 성인을 이게 위탁을 해. 성인한테 부탁을 해서 성인에게 의뢰를 해서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직접 말을 못하니까 성인을 통해서 대리로 하도낙서를 만들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 천지 하늘과 땅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만약 하늘이 직접 말한다면 아마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 설득, 그 설명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지 설명을 잘 했을 것이니 그 하도와 낙서와 같은 것은 곧 천지로서 획출, 천지에서 그려서 나왔어요. 아마 하늘이 직접 말을 했다면은 하늘이 아마 하도를 직접 그려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하늘이 직접 못하니까 성인을 통해서 하도와 낙서를 설명한 것이다. 즉 하도 낙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이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 주자 말씀인가 옥조시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주자 얘기입니다. 아, 주자 얘기요? 주자의 문장입니다. 예. 자, 통과? 하실 말씀? 네, 통과. 자, 그럼 통과. 자, 이제 감숙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감숙한테 일러서 말하기를 너는 일찍이 그 하도와 낙서의 수를 본 적 있느냐? 또 봤냐? 일이 없을 때 잘 볼 거, 너 한가할 때 잘 봐라. 공부 열심히 해라. 비록 그 요처,
요긴하고 절실한 곳은 없으나 그런 것은 없으나 그러나 완차시 이거를 잘 완미할 거다. 잘 볼 때에 또한 그 자가심 내 마음이 유전하여서 얻는 거를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낙서를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찬찬히 보고 그 마음을 차분하게 보고 잘 음미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매우 큰 거를 얻을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다. 하도낙서 땡 이걸로. 아, 이게 끝이요? 아, 저 지금 하도낙서는 책이 땡. 없어가지고. 어? 수고하셨습니다. 하도낙서는 땡. 아, 이게 끝이구나.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아니, 지금 이걸 보면서, 아, 역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논리를 기결시키는 거는 끝맺는 말은 비슷하구나. 결론은 끝말 바로 이 앞 문장에는 이게 하늘이 내려준 거다라는 어떤 이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게 이제 성인이 받았었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끝에는 저게 잘 들여다봐라. 엄청난 게 있다. 주자의 말은 요게 그것이네. 좀 뭔가 좀 뭐 이리저리 안 맞는 것 같아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얻는 게 많다. 약간은 주자의 약간의 수양론적인 측면도 약간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네.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다 총론들이죠, 뭐. 그러네. 나는 지금 책이 하다낙서가 없어가지고, 근본이 되는 거다. 예, 그러네. 예, 예. 주자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늘이 성인을 통해서 내려준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세상의 이치가 모두 있으니까 천천히 들여다보면 요 말씀하신 완미하면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건어법이 너처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800년 전에 주자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 주제, 아니, 아까 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로 하고, 한 번은 진짜, 한 선생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한번 계속 쭉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정리되면 한 번은 이야기 한번 해보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도낙스를 이해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런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계속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다면, 획기적인 거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도 손을 들어야죠. 이니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근데 지금 저는 그 질문에서 제가 아까 오늘 수업에서 예를 들면 아까 회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그 괴에 대해서 8괴가 숫자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괴가 나오는 근본 원리가 예. 88에 64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오늘 아까 설명하시면서 괴가 숫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기본적인 건 설명이 다 되셨다고 저는 봐졌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를 왜 그런가를 좀 더 의미까지 부여해서 나오는까지 설명하는 거는 그 재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수를 가지고 괴가 만들어지는지는 오늘 그 판서하시면서 이미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아닌가요? 아니면 더 뭐가 약간 의미가 조금 전달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못 전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걔가 어떻게 나는 이런 개념에서 하도낙스를 보는 거는 뭐 이번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걔를 해석함에 있어서 네. 실제 개별 개 하나하나, 그러니까 64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도낙소를 접목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64개가 하도낙스부터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한번 접목이라 응용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모르겠네. 저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선생님이 나서서 말씀하셔야겠는데요.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달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뭐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로 정말 진짜 그렇게 이윤기 교수님처럼 오늘 공부하신 거 내용으로 수를 그렇게 접목해서 뭐 배를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괴로 바라본 상수학, 괴로 바라본 파도 낙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근데 이제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완전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 반론을 제기하면 하도 낙서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이치의 구분점인 거고 음, 괴라는 것은 그 근본 이치가 그 64개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낙서의 그 숫자의 의미를 괴까지 다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판서에서 나왔듯이 이 구 가지고 8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8가지의 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이미 전달이 전 됐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왜 이것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괴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8개로 구분되면서 64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수성수 얘기하면서 이걸 64회까지 다 끌고 가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제가 이야기는. 네. 예, 맞는 말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하나의 개에서 그 상을 봤을 때 그 소성개가 2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해서 2개만 생각을 해서 예. 회장님께서 말씀을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아니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 잘못했네요. 아니. 일단 사실 이제 얘기 나왔던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역량이 좀 딸려요. 거기까지 언급하기가. 그러니까 좀 더 좀 축적이 돼야 되고 괴를 또 다 봐야 돼요. 다 정리가 덜 된 상황에서 그걸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괴를 봤을 때 괴를 이제 괴 하나씩 나와서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가 제일 많이 한다고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 개를 다 강의도 하고 정리도 계속 합니다만 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깊지를 못해. 한 괴에는. 근데 한 사람이 괴를 맞아 무지 깊게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최고인 사람들끼리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고 상관을 연결시키면 그게 쫙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그 기초 공부를 더 이제 괴 수업은 나갔습니다. 정리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그리고 각자 이제 맡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 없애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역량이 조금 거기서 미달되지 않나 조금 더 축적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사실 저도 거기까지 조금 물음표가 붙고요. 좋은 얘기예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64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그런 연관성이 드러나고 물리가 튈 수도 있어요. 한번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바로 어떤 논할 만큼은 좀 준비는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는 너무
조금 그래서 장기 과제로 남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하도낙서를 우리가 지금 다 봤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할게 이제 수건 2 이게 복희도를 들어가야 돼. 복희도만 이게 190쪽에 복희도만. 그리고 문항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복희도를 보면서 또 하도낙서 얘기가 또 숨어들었어. 이 안에 또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크로스로 교차가 돼요. 아까 운봉호 씨다. 아니 그 누구야? 옥재호 씨. 운봉호 씨. 쌍호 씨. 그 쌍호 씨의 그 설들이 또 여기 또 나와서 계속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비교 검사 그러면서 그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좌단 하도낙서를 일단은 한번 보는데 하도낙서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해보고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복희도 다음에 복희도 하고 또 복희도 하고 하도낙서도 연결해보고 문항도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럴까요? 공부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좌담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준이 한번 올라가거든. 이게. 근데 그 패널 누구 하나? 좌장은 누구 하나? 다 해야죠, 오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좌담회를 참석이 누구가 하실지도 아직 체크가 안 돼 있어서. 패널이 임 정해져. 교수님은 못 오시잖아. 어? 이 교수님은 대구에 축 견호하러 가셔야 맞아. 되잖아. 대구 간다 그랬지. 몇 시에 끝나? 아니, 그 결혼식이 2시에 시작해요. 2시에 시작하는데 다르지. 좌담회 상황에 따라서 그 뭐 참석은 당연히 하는데 좀 일찍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좀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제 친구를 제가 아는 누님한테 제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일하면서 또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그 딸이 딱 하나인데 하여튼 이 사람을 제 일하라고 소개시켜줬더니 둘이 일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둘 다 결혼한 때문에 저한테 컴플레인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했어요. 서로 맨날 싸우면서. 결국은 지금 어쨌든 그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죠. 제 친구는 안 만나요. 저도 잘 안 만나고 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일종의 아빠 역할을 좀 했던 거죠. 뭐 이렇게 가서 또 잘못도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일부 사람만 초대해서 하는 결혼식인데다가 제가 또 여태까지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 사실 제가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뭐 가야지. 웬만하면 경사는 안 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꼭 제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게. 근데 뭐 그냥 조그만 카페 빌려서 형식 저기 하시고 그냥 2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자리예요.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이렇게 그 뭐 오래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분위기 그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되게 적당껏 빠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을 보고서 하려고요. 제가 이제 가기는 꼭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여차하면 모두 간에 합의가 된다면은 날짜를 바꿀 수도 있어. 좌담회를. 우리 처음에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일주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그 참석이 누가 가능한지가 체크가 안 돼서 특히나 그렇지. 오늘 더군다나 참석 인원이 적다 보니 참석이 누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서로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 뭐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뭐든지 뭐라 좀 하는데 그렇지. 참석이 불분명하니까
이걸 뭐 사실은 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술위원장이 지금 임정훈 선생님이신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임정훈 선생님이 그 좀 그 상당히 피곤해 그 좀 사정들이 생겨서 네.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줌도 참석하지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시거든 지금. 네네. 이런 입장에서 그 또 임정훈 선생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요? 지금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요. 몸이 많이 그때 힘들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코로나 때문에 그런 후유증.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마다 또 되게 심각한 사람은 또 되게 그걸 호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의원 환자도 여러 명 있는데 어쨌든 그 후유증으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네. 그래서 그 아까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서 오늘 출근도 못 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기침이 안 묻는 사람도 있대요.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당장 그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임정훈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현재. 그렇군요. 힘든데 그거를 자꾸 내가 어깨에 짐을 지울 수가 없는 입장이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그냥 그러네. 그 이번만 어떻게 임시적으로 그 네. 이번 좌담회만 누가 좀 주도적으로 좀 그 연락하고 뭐 누가 참석할지 일단은 명단부터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해야죠, 뭐. 그래서 그 일단은 요 멤버들 다 연락을 네. 해서 진짜로 누가 참석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 해서 네네.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이번만 네. 특별히. 네네. 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총 맞을 것 같고, 그죠? 한 선생님은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 분이고, 결국은 저한테 지금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넌지시 그냥 찍으십시오. 네가 해라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참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다음 주를 만약 한다면 다다음 주에도 참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그래서 단점이 다다음 네, 주가 그 5월 7일인데 네. 5월 8일이 또 석가탄신이라고 어버이날이야. 그럼 더더욱 안 되겠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족 행사들이 아마 많을 가능성도 있어. 저도 안 됩니다,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음. 다음 주가 아니면 두 주가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 14일이 돼. 그러면. 네, 14일이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 하여튼 일자를 보면, 그러니까 일자를 보면 4월 30일이냐 아니면 5월 14일이냐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일정을 가지고 참석 가능 여부와 그다음에 발제 가능 여부까지.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제를 제가 그냥 지금 딱 즉흥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도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응? 하도. 하도에 대해서 정리를. 예. 하도가 뭔가 어떤 의미인가, 어. 낙서가 어떤 의미인가, 음. 그리고 하도와 낙서에서의 차이와 같음과 차이를 구분하는 내용이 뭔가, 음. 음, 차별성과 유사성. 유사성을 음. 이제 좀 가지고 또 간단하게 또 그 세 가지 정도의 발제를 하면 음.
발제를 이렇게 맡겨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그래. 기본적으로 그거를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음. 설명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잖아요, 사실은요. 예, 예. 하도의 원리를 한번 하도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다라는 걸 한번 설명하는 발제, 그다음에 낙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발제. 그다음에 이제 하도와 낙서의 여태까지 그 뭐 차이점과 그 유사성과 차이점은 계속 나왔던 얘기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들만 한번 정리하는 발제를 음. 가지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나가다 보면 그 차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계속 얘기를 논점을 만들어 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주역에서 갖는 의미가 뭐다라는 것까지 확대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발제 정도는 요 정도로만 그러니까 사실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그걸 음. 해줘도 얘기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그러면 정리하면 4월 30일이냐? 또 숫자 또 까먹었다. 4월 30일, 5월 14일인가? 5월 5월 14일. 14일 날. 5월 14일이냐? 그러니까 두 날짜를 가지고 각각의 참석과 이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은 대략 그 뭐 어디가 됐든 뭐 6시 정도 6시 정도로 하면 될 테니까 6시 정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제는 이 세 가지를 발제할 것이니 세 가지에서 가능 여부를 음. 다 안 된다 그러겠죠. 뭐 제가 맡기는 이제 참석하는 중에서 맡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 좋아. 근데 그 발제하는 부분에서 네. 내가 이 교수님 그 취지나 의도는 뭐 정확히 전달이 오는데 네. 문제는 그걸 하도 낙서를 또 정리를 해본다는 게 나한테 지금 만약에 내한테 어떤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많이 사실 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네. 정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림 2개 하도와 낙서 네. 그리고 뭐 금화교육 정도 외에 거기다가 뭐 음양 오행 그 이치를 넣고 하는 정도 외에 뭘 정리할 수 있을까? 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네. 네. 나머지는 뭐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는 이야기들이니까 그 부분을 또 그렇게 좀 생각이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한테 정리를 하라 한다면 뭐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정리가 되지 이거? 그 생각에 내가 문득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하여튼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데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긴 나왔거든요. 얘기가 적잖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조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 같게 보는 건 이런 거다. 아니면 좀 다르게 받은 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논문을 쓰지 뭐. 우리 권 선생님. 음, 자신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거는 이거 말고도, 한 선생님이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 하여 우리 교수님이 짐 넘기는 데는 대가다. 아이, 아, 항상 사회 잘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죠. 대단한 능력이야. 근데 저는 요번에 네. 그 자담회 정리한 거를 딱 보니까 아, 굉장히 이제 사실은 말을 하는 것과 예, 정리를 하는 것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굉장히 괜찮겠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잘 정리되면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게 그 물론 한 가지 논문을 읽는 것도 재미가 있겠으나 이런 식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자담회한 것도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좀그 알미 짧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면은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 좌담회 사천대 한 거 그냥 우리 네. 그 뭐야 회원 전체 있는 카톡방에 잘 올릴까 그거? 뭐 그것도 괜찮죠. 사실 다른 한번 사람들 다 보시라고. 보라고. 예, 예, 예. 그것도 괜찮죠. 예. 음, 사실은 지금은 제일 많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의 자담에 어쨌든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정리도 되고 좋았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번에 하는 좌담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네. 다 녹화하고 다 녹취록 해서 기록으로 네. 남기고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자체가 그리고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던 학설을 했지만 뭐 그 복귀시를 하고 또 문항도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또 축적되면서 또 다시 한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의 그렇죠. 예, 예, 예. 문제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연결선상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하도를 정리하고 낙서를 정리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맞아요. 좀 더 나중에도 계속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와. 하여튼 이부르만 먹고 삽니다. 내용은 모르고 이부르만 먹고 살아서 제가 정리는 좀 하죠. 정리는. 근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아는 건 없는데 정리는 좀 하죠. 정리는. 자, 그럼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이윤규 교수님께서 좀 수고 좀 해주시고 연락하고 확정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 그다음 또 세부적인 걸 또 준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냥 예정대로 그 2권 요거 네네. 이제 복귀도니까 이제 복귀도를 수업은 예정대로 나갑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 때 딱 정리돼서 말씀을 딱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예. 내용을 지금 예, 그 그때까지 좌담에 제가 이제 대해서 예. 자담에 대해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자, 또 마지막으로 또 혹시 뭐 또 첨언하실 거나 뭐 또 보충하실 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자, 자, 그럼 이 정도로 이기현님이 모두에게 좋은 밤 되십시오라고 글이 왔네요. 자, 그럼 이 정도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